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장입니다. 한 주간에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심화와 함께 수요일장에는 큰 폭의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서 시장 종목들에 대해서 큰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말 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긴장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영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무역전쟁 이슈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소식들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EU 회담에서 이 난민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협상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또 여러 지수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이슈별로 여러분들께 상세한 외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해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좀 무거운 이슈도 있었고 변동성이 꽤 나왔었던 장인데요.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해주실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일까요? 오늘 신세계에 방문해 주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이면요. 금요일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던 두 분인데요. 절제 마스터님과 링컨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참 많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왔는데 자, 지난주 첫 출연이셨잖아요. 절제 마스터님. 네, 어떠셨을까요? 아무래도 첫 출연이다 보니까 긴장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기쁘고요. 오늘 핫 이슈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전쟁 우려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의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의 핫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정말 알짜배기 전략들을 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만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장 현명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링컨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볼 텐데요. 링컨 마스터님도 지난주에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지난주에 첫 출연하고 지금 설레이던 감정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면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자,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확실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너무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님과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마스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두 분께서 해주실 전략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0시 4분 지나가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28.25포인트로 0.28%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과 비교해서도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7000포인트 회복된 이후에 7086.75포인트로 0.42%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1.17달러대가 회복이 됐고요. 1.17, 110달러로 0.6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전일장까지 일단 종가가 1249.5달러로 1250달러도 깨졌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50달러를 회복을 함과 동시에 1252.4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 이어가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이 어제장에도 꽤 많이 올랐었네요.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73달러 어제장 73달러에 대해서 어제장 터치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는 초반대 가격도 지지가 되고 있고요. 73.49달러, 지금 5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0% 상승세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어제장까지 꽤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현재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루드오일이 일단 73달러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중반대 가격도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크루드오일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는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먼저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 소식부터 오늘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틀란타 염준 총재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달 노동단체 등으로 꾸려진 패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보스틱 총재는요, 네, 매우 신중하고 예민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빠른 경제 성장을 주장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갑작스럽고 빠른 회복세를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패드업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그동안 비판해 왔는데요.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 가계의 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스틱 총재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 이 미국의 중국 제재안을 앞두고 달러화가 엔화에는 오르고 유로화에는 내리는 혼저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낮아진 반면에 이 독일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달러 랠리에 제동을 걸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정상회의가 여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들도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연합 정상들이 10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난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EU 28개 지도자들이 이 난민 대책을 포함한 EU 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EU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이 정상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국가에 새 난민센터를 세우고 또 이 센터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네, 새로운 이렇게 난민센터 설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이렇게 난민이 처음 유입되는 나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최초로 발을 디딘 국가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도록 한 이 더블린 조약에 반발해서 EU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내 난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크게 오르고 일본 증시가 강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위험 선호가 강화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날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금융시장은 유럽발 정치적 불확실성 부담을 덜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6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2.0%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1분기 GDP 확정치 전기 대비 0.2% 상승하면서 수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6월 실업률이 5.2%를 기록하면서 통일 이후 최저치를 유지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미국의 이란 제재로 배럴당 9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한 리서치 헤드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유가가 내년 2분기 말까지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로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오는 11월부터 이 모든 국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원유의 주요 수입국들은 일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수입 제재에 망설이는 분위기인데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또 사실 공황 상태일 수도 있다면서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그 뉴욕 거래에서 8월 말 서부 텍사스행 원유 WTI 가격이 장중 74.03달러까지 오르면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와 또 캐나다 업체 싱크로드의 생산 중단, 그리고 리비아의 불안에 따른 이 불확실성 등이 유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적으로 크루드오일에 대한 유가 흐름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어제장에 저희가 짚어드렸던 유럽 쪽에서의 난민 문제에도 지금 증시는 긍정적인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P와 나스닥, 이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외신 쪽의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부담 속에서 은행주 반등의 안도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은 현재 2,727.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9월물입니다. 이후에 난민 문제 합의에 유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는 1.17달러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초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0.61%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8월물입니다.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 가능성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73달러 중반대까지 뛰어넘으면서 73.6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유로 반등에 달러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골드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0.19% 약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125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부터 두 분의 맞서님의 업앤다운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전일과 오늘장 연일 상승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 팻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공동으로, 네,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제마스터님, 업을 들어오셨는데, 자,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할 거라 보실까요? 네, 일단 전일 시장 흐름에 네.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웰스파고가 주가가 3% 이상 급등하면서 그 은행주 강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해외 선물 지수도 같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금일 장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측면입니다. 물론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일 장까지는 아직 시가 위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은행주들이 네, 지수 랠리를 좀 이끌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은행주들의 강세가 우리 증시,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듯이
것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좀 오른 것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리 인상의 네. 영향이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은행주의 강세에 대한 것은 지금 배당금 측면에 대한 월가 전환에 대한 그 의견 제시를 넘어섰습니다. 월가는 총 300억 정도를 담보, 그 한국 돈으로 한 40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그 실제 배당금 지불 능력이 1,7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약 2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은행주 강세가 이어진 거고, 금리 인상의 견해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별개로서 은행주 강세가 이어짐으로써 지금 지수가 좀 오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자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단지 금일 장세 속에서는 아무래도 매수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가 위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 랠리라고 본다면 좀 짧게도 보실 때가 있고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뭐 의견이라든지 추세를 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어제장과 오늘장 좀 2거래 연속만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 추세 어느 정도로 갈 거라고 보실까요?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대해서 누가 이렇게 네. 질문을 좀 하신다면, 네.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의 우려가 관세 부가 340억 달러에 대한 마무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7월 6일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연기를 한다면 조금 주가도 올라가면서 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7월 24일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14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500억 달러 상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일어나서 안전 자산인 달러 흐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96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달러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지수의 앞으로 전망치는 추세가 조금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는 상승이 좀 여력이 남아있지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달러 인덱스 96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황 안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뭐 길게 상승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지수 상승 쪽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렇다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가격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링컨 마스터님도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업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네. 설명 들어볼까요? 지금 뭐 지수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대추세가 매도로 나왔다. 맞습니다. 대추세가 매도로 나왔는데 지금 저는 대장주가 지금 S&P 500보다는 나스닥을 지금 주점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저번 주에 7,300대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대추세가 매도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점이 6,950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6,950, 7,000대에서 지지를 받고 네. 매수세로 지금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역헤드앤 숄더라든지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고 뭐 추세선을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이제 매수자들의 심리가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6일날 무역 전쟁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뭐 대추세를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예상을 하고 그 포인트가 7,150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7,100, 7,090인데 한 240틱 정도는 아직 더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정말 빠르게 그 포인트가 네, 네. 지나가면서 이제 매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추세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지금의 가격대 7,000대까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마스터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복귀도 네. 함께 해주셨는데, 자, 지금 7,000대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반등으로 현재의 추세는 좀 바라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빅 이벤트, 좀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길게 좀 보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 제한적인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7,087포인트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150선까지도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매수적인 포인트를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개장 이후에 가격대가 또 변하고 또 뭐 어떤 이벤트가 시장에 좀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이 상세하게 또 설명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나스닥을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 S&P 500을 비롯해서 지수의 상황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나영 캐스터 뭐 앞서서 오프닝 이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금요일 개장 전이긴 하지만요. 이 월가 증시는 은행주들 덕분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덕분인데요.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이 유유 회담에서 난민 문제 협상 타결이 됐다는 소식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이 전 세계 무역 위기 때문에 그동안 한 주 지치고 힘든 일주일을 보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긍정적인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네, 더 파급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이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에서 이 중국 역시 무역 압박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은 좀 힘을 얻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농업과 또 금융 부분에서 이 외국인 투자 대안, 특히 미국에 대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아시아장 역시 좀 상승 중이라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연준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의 미국 계열사가 미국 연준의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 이 재무 건전성 평가인데요. 오로지 이 은행만이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또 월스트리트저널 등 이런 로이터에서도 이 외신 쪽도 함께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준은 종합 자본 분석 결과 이 도이체방크의 자본 계획 관행에 폭넓고 결정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5개 은행 중에서 도이체방크만이 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 되는데요. 연준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 도이체방크 미국 계열사는 독일 모기업으로부터 이익금 송금이 좀 제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 좀 하나 더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면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마지막 속보를 유튜브 댓글로 드렸는데 많은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무역전쟁 우려로 14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지금 CNBC의 소식에 들어와 있고요. 또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 냉전의 상징인 헬싱키에서 회담을 한다는 속보, 7월 16일 날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립국인 이 핀란드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 역시 댓글로 적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전쟁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경기, 즉 자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침체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트럼프는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 WTO를 탈퇴하고 싶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1일, 12일 이렇게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을 방문하고 말씀드린 푸틴과의 회담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월드컵 폐막식과 결승전을 관람 후에 푸틴 대통령은 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S&P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일장에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일단 뭐 앞서서 뭐 나프타도 그렇고요, 나토도 그렇고요, 뭐 WTO도 그렇고요, 이런 협약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짚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EU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워낙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제마스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EU 정상 쪽에서 난민 협상에 대해서 좀 극적 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로 좀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금요일 그 유럽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논의 과제는 지금 아까 박나영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민 정책과 그다음에 철강 관세 부과, 그다음에 유로존 개혁 개방에 대한 논의를 주로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이 난민 정책이 지금 해결이 좀 되면서
유로존 그 경제 지표와 맞물려 가지고 오늘 금일에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가 좀 좋게 선반영되면서 지금 주가 그 유로 FX를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상승세로. 네. 오늘 그 제가 그 서울경제 TV에도 조금 시황적 분석을 올려드렸어요. 그 아무래도 네. 1700 라인까지는 매수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상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아직 철강 관세 부과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일 단기 상승 반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네요. 일단 이런 난민 협상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이 모두 업을 들어주신 의견 공통적으로는 지금의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7월 달에 있을 그 협상 이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반동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EU 정상회의와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라는 부분도 들려드렸는데 자, 오늘장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유로 FX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절대 마스터님이 살짝 또 힌트를 주신 것도 같은데 자, 두 분의 마스터님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유로 FX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예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두 분 모두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에 이어서 유로도 오늘장 업을 들어주셨는데 절제마스터님 1.17500 일단 중반대까지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래요? 달러가 네. 지금 하방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95불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금 지지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 목에서를 통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달러의 상세가 지금 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화 상품들은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정말 오랜만에 유로 FX에 대해서는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1.17달러도 이탈이 됐었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1.16달러 초반대까지 정말 좀 많이 빠졌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장 0.64%까지 올라옵니다. 1.17120달러 선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17달러 중반대까지는 오늘장의 반등이 좀 유효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17500까지 열려 있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링컨 마스터님 지금 유로 FX 상승이라면은 접근해도 될 만한 가격대일까요? 지금 지금 유로를 보기 전에 달러를 먼저 봐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거의 단기 고점에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있어서 달러가 조금 빠질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유로를 업으로 본 거고요. 일단 유로는 지금 조금 차트가 눌러주고 있는데 미장 개장하고 이 눌림이 계속 된다면 그때 진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직접 포인트를 드리자면 1.17200 정도 그 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유로 진입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면서 6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도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장을 앞둔 시각이 지금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눌림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데 1.17200달러 부근에서 매수 접근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에 있어서는 EU의 이 난민 협상 타결 소식에 의해서 좀 빠르게 오랜만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절제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승이 유로 FX도 좀 단기적으로만 적용이 되나요? 네, 유로 FX도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위로 상방으로 저항대가 촘촘히 좀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18250 라인 정도에도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달러의 상승이 오늘 지금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 눌린 구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95불을 넘어서 96불을 향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싶고요. 그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도 접근 방식을 단기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주에도 달러 인덱스는 96까지 갈 수 있지만 뭐 그대로 우상향 쭉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소폭 밀리고 있는 달러 인덱스 다시 뭐 96까지 상승 가능한 그 부분을 확인해 볼 때 단기적으로 유로 FX도 위쪽에 저항이 아주 촘촘히 쌓여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전략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30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자, 그 전에 유로 FX 박나영 캐스터의 외신 쪽에 뉴스 먼저 좀 정리하고 바로 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난민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관련된 소식들은 어떤 소식 올라왔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 EU 회담에서의 그 난민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유로가 아무래도 좀 힘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이 트레이더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EU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좀 단기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는 새로운 난민 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외부 국경을 강화를 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NG은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 협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더블린 조약에 그동안에 강하게 좀 반발해왔던 국가들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국 같은 경우에 처음 발을 디딘 국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그 더블린 조약 때문에 이 이탈리아, 스페인과 그리스 등이 좀 그동안에 좀 많은 골치가 아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또 유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의 위험은 계속해서 잔재가 돼 있는 것이 이 유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유럽 국가가 좀 분열이 돼 있는 상태라고 특히 EU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 상승세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또 지정학적 위험에도 이슈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 하나 더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면요. 네, EU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정도 연장할 것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브뤼셀에서 지금 29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28개국 정상들이 이렇게 합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EU는 지난 2014년 7월 달에 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총격을 받아서 거의 300명 가까이 사망한 이후에 첫 러시아 제재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또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 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재는 석유 사업 등 이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일 내에 아무래도 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1월 말까지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와 또 에너지 부분에서의 제한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유로 FX 관련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 외신 쪽의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가면서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개장과 함께 각 종목들은 어떻게들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확인할게요. S&P 500 지수는 이전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731.75포인트로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9% 상승세 보이면서 7,092포인트 선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자, 유로 FX는 지금은 소폭 눌린 상황이에요. 1.17010달러 선으로 0.5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일단 뭐 소폭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1,25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0.10%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크루돌입니다. 크루돌이 지금 73달러 중반대를 돌파한 이후에 후반대까지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73.75달러 선으로 0.64%, 66%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기 반등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상승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이 지금 73달러 후반대인데 잠시 후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4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캐스터 지금 개장이 된 지 4분 지났는데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CNBC 소식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요, 지금 은행주들과 나이키의 실적 호조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은행주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부분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 호조로 지금 상승을 견인했다는 소식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지금 적어도 1%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웰스파고 역시 3.6%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키를 이제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9.3%나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승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전 세계로 상대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7월 6일부터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가 가까울수록 그 위험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으로 그동안 한 주 동안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하락분을 조금은 상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가 역시나 최고치 14를 찍었다라는 소식 역시나 다시 한번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 전쟁에 대한 위협이 전 세계를 좀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또 이와 관련돼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고 이 자국, 즉 미국 경기에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또다시 마지막 줄에서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트위터에 올리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소식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나이키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 조명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수선물 쪽에서도 상승세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앞서서 두 분께서는 이 상승을 좀 단기 반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되돌려 보면은요, 졸재 마스터님, 네. 단기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좀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매도적인 네.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무래도 각국 통화 상품이라든지 네. 지금 통화들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적 접근을 좀 롱 추세로 하는 것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데일리 매매 투자자들에게는 단지 네. 단기적인 접근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지금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단기와 중장기적인 부분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 이후에는 매도 쪽으로 보실 때는 좀 롱포로 들고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대가 참 궁금한데요, 링컨 마스터님. 지금 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수가 지금 좀 단기 반등으로 보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단기 반등 이후에 그 반등을 살려서 매도로 들어간다면은 어느 가격대가 좋을지. 저는 추세 매매를 조금 추정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단기 반등이라고 해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7,100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돌파 시도를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7,100이 돌파가 되면 차라리 눌림 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추세가 대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기서 매도로 접근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추세 매수기 때문에 7,100을 돌파하면 눌림 시 매수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는 좀 매도적으로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포인트를 네.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7,1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위에 7,200도 열려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매도 시점 단기 반등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매도 시점을 잡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요. 지금은 대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미리 또 가격대를 잡아볼 수 없는 해외 그렇죠.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스터님들이 짚어주시는 내용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무엇보다 실시간 리딩이 중요한 해외 선물입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전략 챙겨주시는 두 분의 마스터님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장 소식도 만나봤고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바로 넘어가 볼게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방금 전에 가격대 보셨죠? 73달러 후반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73.8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지금 오늘장까지 상승이라면은 4거래일 연속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다음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들?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오늘 계속적으로 업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73.89까지 올라가면서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마스터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67.55 정도였나요? 생방송 도중에 아무래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엄청나게 지금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펀더멘털적 접근을 드리자면 대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요소들은 산재에 있습니다. 많죠. 첫 번째가 리비아 내전, 베네수엘라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이란 제재 등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 요소는 지금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로 상승 지지대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 12월인가요? 네. 77달러 부근에서 오일이 가격을 형성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80불이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관망 의견을 드리지만 77불까지는 오일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펀더멘털 요소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상승은 계속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가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뭐 방송 시간 안에서도 꽤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추세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날부터 아마도 이 급등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6월 22일 날에 고가를 확인하시면 69.3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69.34달러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날에 또 매수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매도 쪽으로 보실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라왔을 때 또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쉽게 하는 실수 부분인데요. 해외 선물을 접근하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자기의 기대 심리와 희망사항을 좀 반영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또 시황일 뿐입니다. 물론 참고 자료일 뿐이지만 시황도 지금 매수 접근을 드렸고 차트도 우상향 상방 대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좀 고점이겠지. 이제 매도를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들은 아무래도 해외 선물 접근하시는데 조금은 아껴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껴두셔라.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격대를 봐드리는 마스터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지난주 6월 22일에도 매수적인 의견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추세였고 만약에 이날 물리셨더라면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큰 손실을 낼 수도 있는 정말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서 일단 시황적인 부분과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77달러까지 열려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80달러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링컨 마스터님도 업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뭐 이전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서 막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매수 어떻게 접근할까요? 저는 뭐 이렇게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이게 업다운 들 때
다운을 해야 되나 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관망도 있습니다. 네, 관망도 있는데 네. 지금 상승을 한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대추세는 매수입니다. 네. 대추세는 매수가 맞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이지 않았나. 지금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네. 아까 뭐 BOE에서 $90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도 77불에서 $80까지는 상승을 봅니다. 보는데 그게 한 번에 들지 단기적으로는 눌림을 한 번 주고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적인 입장과 롱포적인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좀 헷갈려서 제가 이게 업다운을 좀 헷갈려 했는데 대추세는 매수가 맞고요. 여기서 눌림을 준다면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이렇게 무섭게 달려가는 이 가격대에서 현재가로는 절대 접근을 못 하잖아요. 현재가에서는 네.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네. 전 고점이 73.11불이었어요. 73.11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눌림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73불 초반까지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73달러 후반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늘의 매수적인 관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눌림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매수 쪽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73.9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격대가 73달러 초반대에 눌렸을 시 그때 매수적인 접근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셉니다. 9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74달러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오일 외신 쪽의 뉴스도 빠르게 좀 전달을 해 주실까요, 박남 캐스터?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면 정리되는 대로 자, 지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의견은 80달러는 이전부터 전망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 이상으로도 뭐 링컨 마스터님 말씀하셨던 90달러도 있고 뭐 전망은 전망이잖아요. 100달러도 보는 분도 있으시죠. 전망은 전망이고 네. 항상 차트에 심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80달러를 넘어간다는 것조차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 77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적당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보고 지금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저희는 항상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내가 아까 들어갔었어야 돼라는 마음이 조급하셔서 심리적인 거를 잘 다스려야 무너지죠.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케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두 분이 마인드 컨트롤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74달러가 막 뚫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스터님? 과연 지금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네. 올해 과연 그럼 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가 그렇죠. 가장 이제 상반기 궁금해하실 마무리니까. 네, 하실 네.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77불까지는 아무래도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85불 정도. 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80%를 좀 돌파한다고 보는데요. 콜옵션 그 매수세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고 보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금 뭐 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내용들이 요소들이 쉽게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리비아 내전, 베네수엘라 생산량 감소, 그다음 이란 제재 등등 이것이 쉽게 지금 해소될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유가는 계속적으로 눌림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대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위쪽으로의 페이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현재 좀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은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실시간 리딩이 가장 중요한 해외 선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마스터님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 무료 체험권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방송 시간 안에 좀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두 분의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유로FX와 지수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링컨 마스터님과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